저는 남자이고 한 여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토커와 잠자리도 하였고 용돈과 선물도 받았으며 모텔비, 밥값 등 다 스토커가 부담했습니다. 이후 사이가 틀어져서 스토커처럼 매일같이 문자, 카톡 그리고 번호 바꿔서 연락 오고 그럽니다. 스토커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모두 말하겠다, 법적으로 해결하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수백 차례 카톡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 스토커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받은 돈과 선물은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일단은 지금 그 스토킹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보이고요. 지금 문자나 이 전화를 한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면 형법상 협박죄에도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돌려주시는 문제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증여라고 보는데요. 증여는 조건부 증여가 아니면 일단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셔야 될 의무는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제 생각엔 민형사상 절차들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처분 신청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연락금지 가처분 같은 가처분은 여러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계속 병원에 의료 사건으로 계속 전화가 와서 업무 방해를 하는 경우에 그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도 있었고요. 네. 뭐 그런 식의 방법들이 가능할 것 같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성분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문의해 주신 분한테 어떤 식으로 해악을 고지했거나 어떤 식의 말이나 행동을 하셨는지를 좀 정확히 아는 것이 저희가 그 부분 해결해 드리는 더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를 욕하는 글을 썼다가 바로 지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글을 캡처해서 경찰에 고소하였고 소환장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캡처본을 보고 제가 쓴 건 맞으나 글은 현재 삭제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증거인멸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삭제하였는데 처벌을 면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증거인멸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자기 사건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신 행위는 형법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욕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모욕 부분도 이제 공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카톡이나 어떤 뭐 말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공연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형법상 처벌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여러분이 있는 카톡방에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올렸다거나 아니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올렸으면 당연히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단둘이 두 분이 있는 카톡방에 올렸다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공연성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공연성이라는 것은요, 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나 다 이제 명예에 관한 명예에 관한 법익을 침해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명예라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본인의 명예도 있지만 원래 원칙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나와 관련된 내 명예를 떨어뜨릴 어떤 언사들을 했다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 두 명이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공연성이 원칙. 네. 내년까지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갑자기 이번 주 내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고소당하면 저는 처벌받는 건가요? 일단 합의서 내용은 좀 중요하고요. 합의서에 이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게 명백하게 나타난다면 뭐 그걸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서를 이행하면 형법상 문제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다만 문제는 지금 3주 진단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상해거든요. 상해는 방해사 불법죄가 아닙니다. 반의사 불법죄는 뭐냐면 상대방이 이 사람 처벌하지 않겠어요 라고 표시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거든요. 그건 폭행이라는 거예요. 상해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법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합의서와 상관없이 진단서도 제출하고 자기가 상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합의서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은 경찰 단계에서 진단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에서도 상해의 범위를 좀 엄격하게 판단해서
뭐 3주나 2주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상해, 실제로 이제 그 치료를 요하는 그 상처가 발생하는 적을 좀 엄격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